자, 녹화 잡고 가겠습니다. 테어의 영화 이야기 12화 판도라. 이 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그 뭐더라? 스타워즈 이제 새로운 시리즈 영화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못했어요. 영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올해 괜찮은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한국 영화도 그렇고 외국 영화는 좀 별로였고 올해는 한국 영화가 괜찮은 게 많았는데 어, 영화를 이제 영화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해도 제가 올해 개봉한 거 중에 좀 괜찮은 한국 영화들은 조금 내가 영화관에 가서 봐도 되게 늦게 봐가지고 개봉한 지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본 경우가 많고 이제 외국 영화들은 몇 번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또 영화 이야기도 좀 웬만하면 이제 영화 좀 괜찮은 영화를 소개시켜 주는 게 저도 편하고 이제 영화사 쪽에서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한데 괜히 이제 영화 보고 나가 와가지고 이제 괜히 궁시렁궁시렁 되면은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는 또 이거 말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이딴 영화 괜히 봤어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여러분도 이거 보면 안 되겠네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괜히 그런 거 올렸다가 영화사의 시방향에서도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한국 영화는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외국 영화는 그래도 내 맘대로 막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괜히 내가 입 잘못 놀렸다가 괜히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나 이런데 괜히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을까 봐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언제나 좀 고민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한국 영화만 좀 소개하려고 많이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판도라 이걸 봤습니다. 이거 어제 개봉했고요. 어젠가 그제 개봉했고,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반차를 쓰고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고,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어떻게 또 시국이 이럴 때 꼭, 야, 이걸 어떻게 이거 시국이 이럴 때 딱 맞춰서 이걸 개봉했냐? 영화 내용이 진짜 요즘 시국이랑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어떻게 시국을 이렇게 딱 맞춰서 했는지 이게 원래 개봉일자가 더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꼬이고 해가지고 어젠가 개봉을 했대요. 근데 이 되게 타이밍 잘 맞췄어. 이거야말로 진짜 베스트 타이밍. 요즘 시국과 맞물려서 아주 그냥 재밌게 보고 왔어요. 재밌게 보고 왔는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것도 재밌었지만 중간중간에 좀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어. 보면서 이제 태어는 보통 잘 안 울거든요. 잘 안 우는데 한 세 번 정도 약간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어. 울진 않고 어, 그래도 울진 않고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는 설명 안 해드릴 거지만 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마을에 사는 백수 백수라고 하긴 애매한데 김난길 예전 비담 작년 해적 올해는 사업에 망한 원자력 발전소 직원으로 나옵니다. 자, 나는 사실 이 김남길이란 배우를 이제 드라마에서 비담 영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담? 비담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미실이랑 같이 나오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미실도 끝에 자가 실이네. 요즘에 또 말 많은데. 어쨌든 거의 비담으로 맨 처음에 봤고 뭐 나쁘지 않았다고 계속 되게 이제 눈여겨보는 배우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제 이 배우가 그 손예진이랑 한 해적을 봤는데 저는 되게 괜찮게 봤어요. 잘 될 것 같았고 해적이랑 다른 영화들 많이 개봉했었지만 저는 해적이 그나마 좀 제일 나았어. 어쨌든 이 김남길이란 배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화 내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제 가족 대대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이 김남길 이 사람이 가족 대대로 원자력 발전소에 일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자기 아버지가 원전 사고 때문에 방사능에 피폭당해서 죽었어요. 피폭당해서 바로 그 당일날 죽고 그 형이 아버지를 구해왔는데 형은 그 아버지 구하면서 이제 방사능 그런 거에 째가지고 형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바로 죽진 않고 바로 죽진 않고 이제 방사능에 이제 피폭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왜 얘가 이제 얘가 어머니랑
얘가 이제 김남길이 어머니랑 김남길 본인이랑 어머니랑 이제 형의 이제 죽은 형의 와이프하고 형의 아들 이렇게 이제 사는데 어 그 아버지랑 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온 보상금 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얘가 되게 일하기 싫어했거든요. 처음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김남길이 이 원자력 발전소 욕하는 걸로부터 시작해. 아, 저놈의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불안불안하지 않냐고. 왜냐면은 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만해.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랑 형이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다 죽었는데 그리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시내로 나가서 장사를 했었어요. 장사를 했었는데 망했어. 쫄딱 망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망해가지고 다시 원자력 발전소로 돌아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도 구박받는 구박대기고, 얘는 지금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데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있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마을이랑 도시에서 떠나고 싶은 타이밍만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김남길의 여자친구고, 이 모든 가족한테 구박을 다 받아. 어, 여러분의 평상시 모습이죠. 모든 가족과 주위 사람들한테 구박받는 여러분의 모습들. 그래서 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냐 그러면은 2년 동안 원양어선 타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서 2년 동안 쉴 겸 밖으로 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꼬시고 있었어요. 이거 미생에서 많이 보던 그 대리님 보이시죠? 팩트 폭격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생에서 많이 보던 그 대리님이 친구로 나오거든요. 김남길 친구로 나오는데 절친으로 나오는데 얘네들 꼬셔가지고 야 우리 야 원자력 발전소 일하지 말고 야 2년만 원양어선 타면 우리 대박이야. 야 할 수 있어 우리. 야 째자 째자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야 나 2년만 나갔다 올게 말했다가 구박받고 어머니한테 말했다가 구박받고 형수님한테는 살짝 말했다. 형수님은 그래도 이제 또 자기 이제 남편이었던 사람 동생이니까 이거 좀 위해준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좀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조금 위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박받고 근데 또 이제 이 아들 자기 형 아들은 또 얘 좋아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총 이제 3기에서 4기 정도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돌리고 있었는데 그 뭐로 그러죠? 고로라 그러나? 어쨌든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뭐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호기가 되게 이제 맨 처음에 지어졌지만 되게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오래된 원자로인 거야. 되게 오래된 원자로라서 일단은 1호기는 쓰지 않고 다른 거를 쓰고 있었어요. 다른 걸 쓰고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무슨 이제 지금 우리는 전기가 부족하더니 산업을 위해서 전력 발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느니 하면서 정치권에서 얘가 이제 이경영 이분이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인데 오래된 원자로라도 빨리 돌려가지고 우리 산업에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 그러고서 이 원자력 발전소 이제 소장하고 직원들은 반대하는데 오래된 1호기 고로를 그냥 돌려버린 거야 원자로를. 그 제대로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국회에서 돌려버렸고 이 김명민이 대통령으로 나와요.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경영은 약간 이제 노회한 아주 너구리 같은 정치꾼, 오래된 정치꾼이고 김명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인데 아주 젊고 그 국민들을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 젊고 이제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오래된 이제 노쇠한 정치인들이 이 대통령을 약간 왕따시키는 거야. 되게 대통령 열정도 많고 국민을 위하고 싶은데 대통령한테 막 보고도 안 하고 보고 같은 거 중요한 사실 같은 거 다 숨기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최순실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에서의 최순실 역할이야. 이분은 꼭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런 역할로 나오면 되게 잘 어울려. 연기도 잘하고 그런 역할로 꼭 나와. 언제나 이제 음모가 있는 정치인, 뒤에서 막 조종하는 실세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원자로 1호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이 뭐죠?
원전에서 일하던 이분이 이제 소장이죠. 원전 소장이거든요. 관리소장. 관리소장인데 1억이 이렇게 돌리면은 문제 생긴다. 큰일 난다 이거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이 정치권에서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그 보고서를 안 보여주고 맨날 중간에서 자른 거야. 맨날 중간에서 자르다가 얘는 이제 계속 보고 안 되고 1억이 억지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얘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 그 대통령의 어떤 비서를 통해서 그 얘한테 국무총 정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약간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 원전에 관한 실제 내용을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걸 보내자마자 이 소장은 경질이 당하고 딴 데로 이제 보내버리고 다른 이제 소장이랑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뭉쳐서 원전이 터지고 맙니다. 예, 1호기가 터져요. 1호기가 터져. 터진 거 자체까지는 문제가 안 돼. 터진 거 자체까지는 이 터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나와요. 징조들. 뭐 중간중간에 멈추고 뭐 압력이 막 올라가고 뭐 원래 작동해야 했던 이제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고 또 이제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은 원전 터지면 죽으니까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원전 터지면 죽잖아. 죽으니까 나가고 싶어서 왜 내부 직원들은 이거 원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터지기 전에 자기 살겠다고 막 도망치고 막 아주 개판이야. 그런 게 이제 겹쳐서 결국에는 터지지 말아야 돼. 이제 원전이 터지고 말죠. 문제는 이제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터진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야. 터진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원전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방사능이 유출이 됐거든요.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자식들이 이제 대통령한테 알리지 않고 국무총리가 이제 자기 이제 정치인들 다 수집한 다음에 한다는 짓이 외부 정보 차단하고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별 문제 없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억지로 그 주위에 있던 주민들은 다 소집해가지고 한 군데 박아놓고서 한 군데 체육관 이런데 이제 박아놓고서 스타디움 이런데 박아놓고서 경찰로 그 주위 딱 둘러싸고 사람들 나오지 못하게 왜냐면 소문 퍼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들끼리 막 이 사고 뒷수습 한다고 난리 치는데 여러분 다 하시겠지만 그렇게 뒷수습 해봤자 점점 일만 커지죠. 일만 커져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 터져서 이제 그 김남길하고 친구들은 다 갇혔어 안에. 갇혔는데 다행히 이제 김남길은 여기 안에서 다행히 다치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조금씩 데리고 나오는데 소방대원들이 왔어요. 소방대원들이 왔는데 방사능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 안으로 1호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원전 안으로. 왜냐면은 그 방사능이 한번 피폭되면은 일정 이상 피폭치가 쌓이면은 죽어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너무 많이 피폭되면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치 이상 이제 피폭이 되게 되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6개월에서 1년 이내, 뭐 3개월, 6개월 뭐 이 정도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방대원들도 와가지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여기서 밖에서 이제 그 라인 밖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방사능 수치 내려가기만 이제 수치만 보고 있고 김남길하고 요게 이제 현장 소장이거든요. 현장 소장 아까 이제 설명드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현장 소장은 그 중에서도 이 둘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방사능 차단하는 옷 같은 것도 입지 않고 자기 친구들하고 동료들 사람들 구하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안에서 사람들 죽어가고 원전 지금 터지기 직전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장면입니다. 저 안에 사람들 내비둘 겁니까? 지금 저기 다 죽어갑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기서 이제 외부 정보 차단하느니 괜히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무슨 폭동이 일어난다느니 그따위 이제 싸가지 없는 짓을 하고 있고 하여튼 보면서 답답해. 요즘 시국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여자친구가 찾아와요. 왜냐면은 이제 요분이 이제 김남길의 이제 여친인데
여친인데 이분도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이 사무직 직원이었거든요. 사무직 직원인데 그 가족들 이제 김단계 가족들 다 대피시키는 거 도와준 다음에 하도 얘가 안 오니까 직접 찾아온 거야. 궁금해가지고 직접 찾아왔더니 김단길은 빨리 가족들이 있는 데로 가자고 이제 여자친구가 꼬시니까 김단길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너 먼저 가라고. 나는 지금 여기 안에 갇히고 이제 닫혀 있는 친구들 두고 갈 수 없다고. 너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울고 울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그리고 이 장면이 더 애틋한 거는 김남길이 자기 근처에 못 오게 해요. 자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미 피폭 그 방사능에 이제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피폭됐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사실 근처에 가도 뭐 많이 근처에 가도 안 되고 뭐 함부로 만지거나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이제 손을 잡거나 뭐 안아주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 오게 해. 아예 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 또 빨리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 일단 피하라고 이렇게 말만 해요. 사실 이 장면은 최고가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세 번 울컥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그 중 하나예요. 요 부분이 요 장면 부분이 요 김남길이 이제 여자친구 와서 이제 되게 반갑고 애틋하고 한데도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동료들 구한다고 들어가는 장면. 맨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김남길 약간 이 마을에서 약간 망나니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이제 아버지랑 형 죽은 다음에 받은 보상금 가지고 이제 장사하다가 망해가지고 결국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 마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원자력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김남기는 되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거의 이제 영웅처럼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구하고 이대로 들어가면 사실 죽어요.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마스크도 하나 없고 방상복 같은 것도 입지 않았죠. 아무것도 그냥 작업복이야. 이 상태로 들어가서 막 사람들 구하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구하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약간 울컥했어요. 저는 보면서 세 번 울컥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이 부분이 그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고 뭐 그래서 원전 이제 터져가지고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대통령한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한테는 사실 숨기고 요 국무총리가 이 영화에서의 최순실인 이분이 대통령한테는 사실을 숨기고 얘는 더 웃긴 게 원전이 이미 터졌잖아요. 원전이 이미 터졌는데 이거 나중에 복구해야 된다고 바닷물을 못 뿌리게 해. 바로 옆에 바다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 바다 옆에 붙거든요. 왜냐면은 급한 일 생기면은 그 바닷물을 이제 또 이제 냉각수로 써야 되니까. 근데 냉각수로 바닷물 쓰면은 원전 이제 다시 복구 못 한다고 어이없는 게 무슨 해수 말고 그냥 일반 물 써야 된다고 바닷물 쓰면 안 된다고 소금물 쓰면 안 된다고 일반 물 써야 된다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응? 그러면서 점점 방사능 유출량은 점점 더 올라가고 이제 결국에는 그 피신해 있던 그 김남기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와서 직접 봤거든요. 그 원자력 발전소 이제 1호기가 터지자마자 얘네들한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발전소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말을 안 했어요. 터졌다는 말 안 하고 그냥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다 그 체육관이나 이런 데 몰아놓고서 발전소 직원들도 그냥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같이 갇혀 있는 거야. 터진 줄도 몰랐어 사실 얘네들은.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가서 직접 봤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고 이제 하는 장면이고 여기 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두 알게 돼서 이제 도망치려고 이제 막 하는 장면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미 터졌고 방사능 유출량은 점점 올라가고 하는데 다행히 그 대통령이 이제 되게 그 뭐지 김명민 어딨지 여기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들고 해로 그러면서 물론 그런 데선 안 했지만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머리 싸매고 근데 막 되게 우울해하고 있었거든요.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설득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정신 못 차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사태 좀 파악하고 빨리 네 할 일 하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호되게 꾸중을 받고 난 다음에 마누라한테 드디어 이제 이 이경영이 어? 뒤에서 막 사실 숨기고 온갖 나쁜 짓을 했다는 거를 김명민이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 서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사태가 어떻고 지금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되는지 바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김명민이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이경영도 이제 요분도 뒤에서 최순실처럼 조종하던 이 악당을 이제 정치적으로 쳐내고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면서 이것저것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터진 원전 1호기는 안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원전 1호기는 안정이 됐는데 그 원전 1호기 옆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게 되면은 방사성 폐기물이 쌓이거든요. 폐연료봉이나 이런 그 각종 자원들이 쌓여요. 그런 것들을 다른 데다 보관한 것도 아니고 그 원전 1호기 옆에다가 보관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원전 1호기가 폭발하면서 그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있던 그런 폐기물들이 이제 냉각수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아놨었는데 가둬두고 모아놨었는데 거기가 균열이 생겨가지고 냉각수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냉각수도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야. 그래가지고 이 소장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냉각수가 보통 냉각수가 아니라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라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죽어요. 판도라 생각보다 볼만했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 울컥했어. 어, 어. 그래서 이제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 뭐냐 그러면은 복구 작업을 하러 들어가면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5분에서 10분 일하고 죽어야 돼. 복구 작업을 하러 들어가면 그 폐기물을 막기 위해서 균열을 막으려고 작업하러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원전 맞고 죽은 사람들 있죠. 이게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어?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죽으러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뭐 기술자가 기술이 있어도 안 가려고 그러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김명민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동안 잘못한 거 사과하고 어? 사과하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직접 요청을 합니다. 지금 그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서 균열이 생겼는데 거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막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지금 뭔가 뭐 정치권과 청와대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어? 뭐 국민들 중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들어가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원자를 받겠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고 진지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누구랑은 다르죠. 우리나라의 누가 만약에 진작에 이런 요청을 했다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제대로 된 진행을 했다면 지금의 촛불 사태는 퍼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어쨌든 이 영화 속의 김명민 대통령은 누구랑 다르게 제대로 사과하고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 태호님 택배 올지 몰라요. 어떡하지? 야, 위험한데. 여러분, 내가 내일 방송 못하면 신고해주세요. 어, 그래서, 그, 그 김남기라고 그 원전 직원들은 이제 방사능에 피폭돼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 그러면은 김병민이 그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화나가지고 TV를 부셔버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작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TV를 부셔버리는 장면이야. TV를 부셔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 상태도 되게 웃긴 게 요분 보이시죠? 요분이 이제 간호사인가 위상관 잘 모르겠는데
요분 한 명 빼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어, 방사능에 오염되기 싫고 무섭다고 이분 한 명 빼고 다 도망갔어. 되게 어이없죠.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을 이분 한 명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서 TV를 부셔버리면서 김명민이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화를 내는 장면이야. 화를 내는 장면이지만 김명민이 이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다음 부분이 이제 제가 두 번째 울컥한 장면인데 김명민이 뭐 정치인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하기 싫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이제 대피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 차가 밀리고 막 해가지고 방사능은 이제 계속 퍼지고 있는데 가족들은 제때 대피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 가족들도 그렇고 김명민 가족, 주인공 가족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대피하고 못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사실은 얘네들은 방사능에 피폭돼가지고 몇 년 안에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년 안에 죽는 사람들이었는데 김명민이 이 사람들 설득해서 나라나 뭐 정치인 뭐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랑 우리 친구들 살려야 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방사능 그거 새는 거 우리가 직접 막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소장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소장하고 같이 들어가요. 소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위기랑 문제들이 터집니다. 문제들이 터져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결과는 어느 정도 뻔해. 결과는 어느 정도 뻔해요. 이거 내가 결과까지 말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결과까지 말해도 상관없는데, 이 이후의 장면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고 여기까지의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스포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데? 왜냐면은 이거는 스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예고편에서 다 나왔어. 원전 터지고 얘네들 피폭당하고 난리치는 거 예고편에서 다 나왔어요. 영화 예고편에서 이미 다 스포를 했고, 제가 따온 이미지들 다 그 영화 예고편에서 나왔던 이미지들이고, 판도라 안 봐도 내용 다 알겠어요. 아유 설마요. 사실 이거 내용 자체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 옆 나라의 어떤 거에서 있었던 사정하고 완전히 똑같아. 거의 똑같아서 이건 내용을 스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현실에 있었던 일이니까. 현실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이 뭐 내용을 뭐 다 말할 필요 없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봐야 할 이유는 그거를 진행하는 연출 과정과 배우들의 연기,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거 보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영화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영화가 잘 나왔고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뭐라 그러죠? 시국이 지금 현재 시국하고 어떻게 잘 맞물려 가지고 되게 타이밍 좋게 나왔어요, 영화가. 이게 영화가 이게 사람이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영화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괜히 잘 만든 영화도 괜히 이상한 영화 이제 잘 만든 영화도 괜히 블록버스터랑 같이 붙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고 괜히 타이밍 안 좋게 나와가지고 욕먹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 판도라는 되게 지금 어젠가 개봉했는데 요 근래에 우리나라 시국과 맞물려가지고 정치권이 하는 일 이런 거랑 다 맞물려가지고 되게 타이밍 좋게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겠네. 사람들이 얼마나 볼지 아니면 안 볼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영화 자체가 무슨 영화 자체가 뭐 슬픈 영화나 이런 건 아닌데 되게 보면서 울컥해요. 태어도 세 번 정도 울컥했어요. 지금 두 개의 장면을 설명드렸고 첫 번째 장면은 이제 김남길이 여자친구 보내는 장면, 근처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여자친구 보내는 장면이 첫 번째 울컥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 김남길이 이제 자기 동료들 설득해가지고 그거 막으러 가자고 설득하는 장면이 두 번째 울컥하는 장면이었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정치인들 하는 행태나 이제 꼴을 보면서 화내는 포인트는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거는 세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욕하면서 보시면 돼요. 저 쓰레기들, 씨. 저 말도 안 되는 놈들. 중간에 어떤 일도 있냐 그러면은 사람들 여기 가둬놓고, 사람들을 여기 이제 스타디움이나 이런 데 가둬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가둬놓고 경찰이 이제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방사능이 퍼지고 이제 방사능 구름이 온다 그러니까 경찰들이랑 이제 담당자들이 이 사람들 벌어놓고 여기 스타디움 중간에 다 잠궈 놓고요.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어이없었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되게 보면서 되게 어이없어가지고 뭐 저딴 자식들이 저딴 새끼들이 다 했지 그러면서 욕을 한참 했어요. 근데 물론 나만 욕한 건 아니야. 보던 사람들이 다 욕하는 것 같더라고. 어 뭔가 비슷한 거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글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되고 마무리까지 되는데 너무 슬픈 영화는 아닌데 이제 보면서 울컥할 수 있고 또 조금 이제 감정을 이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으면 휴지나 이런 거 몇 개 준비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영화 잘 나왔으니까 재밌게 보시고요. 일단 태호의 포인트로서 영화에 나오는 여성분들은 일단 김남길 레일 이분은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괜찮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연기 괜찮았고 옷은 언제나 추리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모가 나쁘지 않았어요. 미모가 나쁘지 않았고 사실은 이분도 이분이지만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이분이 더 눈에 띄던데 이분 누굽니까? 이분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야? 병원에 유일하게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는 진정한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어쨌든 이분의 미모가 더 눈에 띄어서 아니 왜요 왜 아니 난 남자인데 여자를 유심히 보는 게 당연하지. 언제나 그랬어요. 태호의 영화 이야기는. 어쨌든 이 두 여성분의 미모랑 연기가 눈에 띄었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그리고 추천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평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평점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 평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어. 내가 보기에. 이제 별표만으로 평점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애매해. 하지만 그래도 평점을 좀 내려보자. 어딨냐? 별이 어딨지?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별을 찾지 못하겠다. 여기 있다. 세워지 모양.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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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가 만점입니다. 별 5개 만점인데, 저는, 난, 김남길 씨 분량 많나요? 우리의 비담 분량 많습니다. 많아요. 김남길 분량 많고 주인공이에요. 김남길이 주인공이야. 김남길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보면서 많이 슬프실 거예요. 김남길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면은 되게 많이 슬퍼. 특히 온님은 아마 내가 보기에 이 장면에서 되게 울컥할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야 그러면 김남길이 지금 이제 친구들 구하고 막 하는데 방사능에 피폭된 상태예요.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라 여자친구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다가오지 말고 가족들 데리고 피해라.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친구들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 장면인데 태호가 첫 번째로 울컥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아마 오님도 많이 울컥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별점은 하나 5개 만점입니다. 둘, 셋, 4개. 4개하고 조그만 별. 4개하고 조그만 별. 한 요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하고 조그만 별. 요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가 원래 점수가 약간 짜요. 점수가 약간 짜고 5개 만점이라도 지금까지 5개 받은 게 한 개도 없죠. 4개 반 이상 받은 게 없을걸요? 근데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스토리를 진행하는 연출 과정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국하고 또 맞물려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니까 가서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를 했네요.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영화였어.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어. 약간 울컥하는 장면이 있어서
요 근래 영화 볼 때 이제 울컥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이 영화는 꼭 그렇게 되더라. 다른 영화들도 봤었는데 다른 영화들은 울컥하지는 않고 그냥 보면서 이제 화가 나거나 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울컥하는 장면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오랜만에 좀 울컥했어 보면서. 어? 감정 김남길이나 이런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은 울컥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 김남길 여자친구도 되게 연기를 되게 잘한 게 어, 되게 김남길이 이제 계속 방사능에 피폭되고 병원에 막 누워 있고 난리거든요. 좀 있으면 죽어. 좀 있으면 죽고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인데 가족들한테는 이제 김남길이 아프다는 걸 숨기고 가족들 좀 안심시키려고 아프다는 거 계속 자기는 알고 되게 슬픈데도 눈물 참고 숨기면서 이 김남길 어머니하고 그 죽은 형 가족들 챙겨가지고 되게 대피하게 시키거든요. 대피하게 시키고 되게 이제 당차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연기 괜찮았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처음 보는 여배우였는데 내가 이 여배우 이름을 모르겠네. 이분하고 병원의 요분 이름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배우인지. 어쨌든 이 정도 별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한 번쯤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